아줌마, 제 목걸이 훔쳤죠? 뷰티 인플루언서 박서진이 가정부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경찰 불러서 몸수색까지 받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눈앞에 평범한 가정부가 누구인지를. 대한민국 유통업계 1위, 동양물산 그룹 회장 강혜란. 팔로워 80만의 완벽한 뷰티 여신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한 번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발자취가 이 채널의 다음 이야기를 더 멀리 퍼지게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조용히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전 동양물산 그룹 회장실. 어머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강준호가 어머니 혜란 앞에서 말했습니다. 누군데? 박서진이라고, 뷰티 인플루언서예요. 팔로워가 80만 명이나 돼요. 혜란은 휴대폰을 받아 서진의 계정을 봤어요. 화면 속 서진은 완벽했습니다. 예쁜 얼굴, 따뜻한 미소, 겸손한 말투. 팔로워들아, 오늘도 사랑해. 항상 고마워. 기부도 자주 하시고 정말 착한 분이에요. 하지만 혜란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35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의심해 봐야 한다. 준호야, 그분이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알아? SNS 보시면 돼요. 정말 선량하세요. 혜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SNS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야. 준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서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혜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그날 저녁 혜라는 비서 이미순을 불렀어요. 미순아, 부탁이 하나 있어. 네, 회장님. 가정부 소개소 아는 곳 있지? 미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 있습니다. 신뢰할 만해요. 그곳에 연락해서 나를 가정부로 등록시켜줘. 미순의 눈이 커졌어요. 네, 회장님이 가정부를요? 박서진 집에 들어갈 거야. 직접 보고 싶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혜라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낫지. 미수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들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안 들켜. 나 연기 좀 할 줄 안다. 혜라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진짜 착한 사람이라면 내가 기뻐할 거야. 이틀 후 혜라는 백화점에서 수수한 옷을 샀어요. 화장도 연하게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평범한 가정부 아줌마였어요. 김 사장에게 전화했어요. 사장님, 강혜란입니다. 전에 미순이가 말한. 아, 네.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박서진 씨 집 주소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런데 혹시. 네. 박서진 씨가 어떤 사람인지 들은 얘기 있어요? 김 사장이 잠깐 망설였어요. 글쎄요. 가정부들 사이에서는 별로 좋은 얘기가. 어떤?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냉정하다고. 혜라는 미소 지었어요. 역시. 알겠어요. 내일 첫 출근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혜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박서진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과연 준호가 사랑하는 그 완벽한 뷰티 여신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혜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아들만은 지켜내겠어. 다음 날 오전 9시. 혜라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수수한 옷차림에 낡은 가방을 든 평범한 가정부 아줌마. 누가 봐도 동양물산 그룹 회장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 사장님이 소개해 주신 가정부 강혜란입니다. 아, 네. 잠시만요. 문이 열렸어요. 박서진이 나타났습니다. SNS에서 본 것보다 더 예뻤어요. 안녕하세요. 박서진이에요. 서진은 밝게 웃었어요. 반갑습니다, 아가씨. 헤라는 고개를 숙였어요. 들어오세요. 집이 좀 복잡해도 이해해 주세요. 집안은 넓고 깔끔했어요. 하지만 곳곳에 뷰티 제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촬영 때문에 항상 정신없어요. 서진이 설명했어요. 오늘은 오후에 화장품 리뷰 촬영이 있거든요. 네, 아가씨. 참, 저 혼자 사는데 청소랑 간단한 요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서진은 친절했어요. 말투도 정중하고 미소도 따뜻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혜란이 청소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띵동. 택배가 왔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었어요. 박서진 씨 택배요. 네. 서진이 택배를 받았어요. 하지만 택배 기사에게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데 여기까지만 갖다 놓으셔도 돼요. 택배 기사가 말했어요. 서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게 당신 일 아니에요? 안까지 가져다 놔야죠. 아, 네. 택배 기사는 무거운 박스를 들고 집 안까지 들어왔어요. 여기다 놓으면 되나요? 조심히 놔요. 깨지면 책임질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랐어요. 택배 기사가 나간 후 서진은 다시 밝은 표정이 됐어요. 아줌마 미안해요. 요즘 택배 기사들이 너무 대충해서.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아가씨. 오후에 촬영팀이 왔어요. 카메라맨, 조명 담당, 그리고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는 20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여자애였어요. 미래야, 조명 좀 더 밝게. 네, 서진 언니. 촬영이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진이에요. 카메라 앞에 서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정말 좋은 제품 가져왔어요. 여러분도 꼭 써보세요. 촬영이 끝나자 서진이 어시스턴트에게 말했어요. 미래야, 정리해. 네. 그리고 내일 촬영 준비도 다 해놔. 어떤 컨셉으로 할까요? 그것도 내가 다 알려줘야 해? 네가 생각해봐. 어시스턴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네. 알겠어요. 촬영팀이 나간 후 서진은 소파에 누웠어요. 아줌마, 물 좀 갖다 주세요. 네. 혜란이 물을 갖다 주자 서진이 말했어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내일도 부탁드려요. 네, 아가씨. 집을 나서며 혜란은 생각했어요. 택배 기사에게 하는 말투, 어시스턴트에게 하는 태도,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의 모습, 모두 달랐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혜란은 휴대폰으로 미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첫날 관찰 완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어. 답장이 왔어요. 회장님, 조심하세요. 혜란은 미소 지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내일은 더 자세히 관찰해 봐야겠어요. 과연 박서진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둘째 날, 혜란은 어제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일찍 오셨네요. 서진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오늘은 특별한 촬영이 있어서요. 기부 인증샷. 기부요? 네, 어려운 이웃들 돕는 거요. 제 팔로워들이 좋아하거든요. 오전에 포장 상자들이 배달됐어요. 기부용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상자에 붙은 영수증을 보니 어제 주문한 거였어요. 촬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서진이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려운 이웃분들께 작은 마음을 전하려고 해요. 카메라는 상자 위에 사랑의 선물이라는 문구를 클로즈업했어요. 항상 받기만 하는 게 미안해서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서진이 천사야. 진짜 착한 사람. 역시 우리 서진이. 촬영이 끝나자 서진이 어시스턴트에게 말했어요. 미래야, 이거 다시 포장해서 반품해. 네, 반품요? 응. 어차피 촬영용이야. 실제로 기부할 건 아니고. 혜란이 충격을 받았어요. 기부 인증샷이 가짜라고? 어시스턴트도 당황했어요. 그럼 팔로워들한테는 뭐라고? 그냥 잘 전달됐다고 하면 되지. 뭘 그런 걸로 고민해? 서진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점심시간에 서진이 전화를 받았어요.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혜라는 주방에서 설거지하며 들었어요. 오빠, 나 오늘 기부 인증샷 찍었어. 정말? 서진이 정말 착하다. 사실 오빠 때문이야. 나 때문에? 응. 오빠 가문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혜란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소리야? 서진이는 원래 착한 사람이잖아. 오빠는 정말 순진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잘하는지 몰라? 응? 돈이야, 돈. 다들 동양물산 며느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서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 그래도 난 오빠 진짜 좋아해. 편할 것 같고. 혜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편할 것 같다고? 전화가 끝나자 서진이 어시스턴트에게 화를 냈어요. 미래야, 조명 잘못 설치했잖아. 죄송해요, 언니. 죄송하면 다야? 내 얼굴이 이상하게 나왔어. 다시 찍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넌 정말. 서진이 어시스턴트의 어깨를 밀쳤어요. 제발 정신 차려. 어시스턴트가 비틀거렸어요. 혜란이 다가갔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어시스턴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진이 혜란을 쳐다봤어요. 아줌마는 청소나 하세요. 네. 하지만 혜란은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아이를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걸까요? 저녁에 청소업체에서 사람이 왔어요. 에어컨 청소를 위해서였어요. 안녕하세요. 청소기사가 인사했어요. 서진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청소기사가 사다리를 설치하려는데 서진이 소리쳤어요. 거기 조심하라고. 바닥 긁히면 어쩌게 하려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당신들 회사에 전화할 거예요. 청소기사는 위축됐어요. 혜란이 물과 수건을 갖다 줬어요. 수고하세요. 청소기사가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서진이 혜란을 불렀어요. 아줌마. 네. 쓸데없는 친절은 하지 마세요. 네. 저 사람들 친절하게 대하면 더 설쳐요. 혜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런 사람이 내 아들과 결혼한다고? 집을 나서며 혜란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계획을 바꿔야겠어요. 셋째 날, 혜란은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침실에서 준호와 영상통화 중이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가 들렸어요. 오빠 언제 부모님께 인사드릴까? 곧 시간 만들어줄게. 근데 오빠 어머니가 까다롭다던데?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신중하신 거지. 서진이 웃었어요. 오빠는 정말 순진해. 재벌가 며느리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서진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현실이잖아. 난 각오하고 있어. 각오? 응.
어떻게 하면 어머니 마음에 들지 연구하고 있거든. 혜란이 움직임을 멈췄어요. 연구라니. 온순하고 착한 며느리 역할 완벽하게 할 거야. 역할? 오빠, 정말 모르겠네. 사람들이 진짜 모습 그대로 살 것 같아? 준호가 당황했어요. 무슨 뜻이야? 나도 원래는 이런 캐릭터 아니었어. 뷰티 인플루언서 하면서 바뀐 거지. 어떻게 바뀐 거야? 착하고 순수한 캐릭터가 먹히거든. 그래야 팔로워들이 좋아해. 혜란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럼 진짜 서진이는 어떤 사람이야? 서진이 잠깐 침묵했어요. 글쎄, 좀 더 현실적이지. 현실적? 사람들이 나한테 왜 잘하는지 알거든. 내가 유명하고 돈 있는 남자친구가 있어서야. 서진아, 오빠도 마찬가지 아니야? 동양물산 후계자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지.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나는 내가 나 자체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물론 좋아해.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서진이 웃었어요. 오빠가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면 만났을까? 혜란이 문틈으로 서진을 봤어요. 서진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오빠는 착하니까 결혼해도 편할 것 같아. 편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간섭 안 하고 의심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거지. 영상 통화가 끝났어요. 서진이 화장실로 갔어요. 혜라는 거실에서 청소하며 분노를 참았어요. 편하게 살려고 내 아들과 결혼한다고? 조금 후 서진이 나왔어요. 아줌마, 네 아가씨,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와요. 누구세요? 제 친구. 역시 인플루언서예요. 오후에 젊은 여자가 왔어요. 서진아, 지영아, 어서 와. 둘이 포옹했어요. 요즘 어때? 팔로워 수 올랐다며? 응, 90만 넘었어. 대박. 나는 아직 30만인데. 둘이 소파에 앉았어요. 혜라는 음료를 준비했어요. 그 남자친구는 어때? 재벌? 응. 동양물산 후계자. 와, 완전 대박이네. 결혼하면 평생 놀고 먹겠다. 서진이 웃었어요. 그런 셈이지. 그래서 요즘 착한 며느리 연습하고 있어. 연습? 응. SNS 컨셉도 바꿨어. 더 순수하게. 똑똑하네. 시어머니가 까다롭다며? 유명해.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지영이가 걱정했어요. 들키면 어쩌려고? 안 들켜. 나 연기 잘하거든. 서진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그냥 순종적이고 겸손한 며느리 역할하면 돼. 그런데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어? 서진이 잠깐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천천히 바꿀 거야. 애 낳고 나면 내 입지도 강해질 테니까. 혜란이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컸어요. 아줌마 있었네. 서진이 혜란을 봤어요. 음료 고마워요. 혜란은 고개를 숙였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방해할게요. 괜찮아요. 여자끼리 하는 얘기라. 친구가 가고 나서 서진이 혜란에게 말했어요. 아줌마. 네. 오늘 들은 얘기는 비밀이에요. 무슨 얘기요?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다 들었잖아요. 혜란이 당황한 척 했어요. 저는 청소만 했는데요. 서진이 차갑게 웃었어요. 아줌마들은 입이 가볍잖아요. 혹시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합니다, 아가씨. 잘 됐네요. 말 잘 들으니까 계속 고용해 드릴게요. 서진이 돌아섰어요. 혜라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계속 고용해 드릴게라고? 그날 밤 혜라는 미순에게 전화했어요. 미순아, 더 이상 못 참겠어. 뭔 일이세요? 내 아들을 완전히 속이고 있어. 그리고 이용하려고 해. 어떻게 하시려고요? 혜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이제 진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 넷째 날, 서진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줌마, 청소 좀 더 꼼꼼히 해요. 네, 아가씨. 그리고 제 방 들어갈 때는 꼭 허락받고 들어가세요. 혜란이 이상함을 느꼈어요. 어제 대화를 들킨 게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어요. 오전에 어시스턴트가 왔어요. 언니, 오늘 촬영 뭐 하실까요? 아, 맞다. 자선 파티 가야 해. 서진이 옷을 갈아입었어요. 카메라 들고 따라와. 사진 많이 찍어야 해. 어떤 자선 파티예요? 모르겠어. 그냥 유명한 사람들 모이는 거라던데. 혜란이 듣고 있었어요. 진짜 기부하는 거예요? 어시스턴트가 물었어요. 서진이 화를 냈어요.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참석하는 게 중요해. 사람들이 물어보면 착한 마음으로 참석했다고 하면 되잖아. 서진이 가방을 챙겼어요. 사진만 잘 찍으면 돼. 내가 기부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안 하시는 거예요? 미래야, 넌 정말. 서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기부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그 돈으로 명품 하나 더 사는 게 나아. 어시스턴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팔로워들한테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예쁘게 포장하는 거지. 둘이 나간 후 헤라는 혼자 생각했어요. 자선 파티도 가짜, 기부 인증샷도 가짜. 대체 이 여자의 진짜는 무엇일까요? 오후에 서진이 돌아왔어요. 완전 피곤해. 가방을 던지듯 놓았어요. 아줌마, 차 좀 끓여주세요. 네. 혜란이 차를 끓이는 동안 서진이 전화를 받았어요. 응, 엄마. 서진의 어머니였어요. 파티 어땠어? 좋았어. 사진도 많이 찍었고, 기부는 얼마나 했어? 서진이 잠깐 망설였어요. 100만 원 정도? 혜란이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이었거든요. 우리 딸 착하네. 그런데 그 남자친구는 어때? 좋아. 정말 순진해서 다루기 쉬워. 다루기 쉽다고? 어머니처럼 생각하지 마. 나는 현실적이라고. 그래도 진심으로 좋아해야지. 물론 좋아해. 그런데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잖아. 전화가 끝나고 서진이 혜란을 봤어요. 아줌마, 또 엿듣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신경 쓰여요. 앞으로 조심해 주세요. 그때 어시스턴트가 들어왔어요. 언니, 편집 다 끝났어요. 한번 봐. 컴퓨터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자선 파티 영상이었는데 완전히 다르게 편집돼 있었어요. 사랑하는 팔로워들, 오늘은 뜻깊은 날이었어요. 화면 속 서진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작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기부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서진이 천사. 역시 마음씨가 이뻐. 존경해요. 헤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완전한 가짜였어요. 미래야 잘했네. 서진이 만족해했어요. 그런데 언니,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어시스턴트가 걱정했어요. 뭐가 문제야? 거짓말인데. 서진이 화를 냈어요. 거짓말? 이게 마케팅이야. 하지만 팔로워들은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지. 바보들이 믿어주는데 뭐. 어시스턴트가 말을 잃었어요. 미래야, 넌 나이가 어려서 모르는 거야. 서진이 설명했어요. 이 세상은 이미지가 전부야. 진실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혜란이 참지 못하고 나섰어요. 아가씨, 왜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서진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아줌마가 왜 참견해요? 사람들을 속이는 건. 아줌마, 선 넘지 마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가정부 주제에 뭘 안다고 그래요?
혜란의 얼굴이 굳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일에만 집중하세요. 딴소리 하지 말고. 서진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시스턴트가 혜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아줌마, 조심하세요. 언니가 화나면 정말 무서워요. 무섭다고? 지난 어시스턴트는 해고당했어요. 언니 기분 거슬렸다고. 혜란이 놀랐어요. 무슨 일로요? SNS 편집하다가 실수했대요. 그런데 언니가 어시스턴트가 주변을 살펴보고 속삭였어요. 그 언니 인스타그램에 가서 악플 달게 시켰어요. 뭐라고요? 팔로워들 시켜서 그 언니 계정 신고하게 하고 악플 달게 했어요. 혜란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악질적인 여자가. 그날 저녁 집에 가며 혜란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다섯째 날,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서진이 혜란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어제 청소할 때 뭔가 만졌어요? 아니요, 아가씨. 확실해요? 혜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이 의심의 눈초리로 봤어요. 제 화장대 서랍이 조금 열려 있던데. 저는 서랍은 열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열었겠어요? 혜란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서진이 짜증을 냈어요. 앞으로 더 조심해 주세요. 오전에 택배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택배 기사였어요. 나이 드신 아저씨였어요. 박서진 씨 택배입니다. 여기 놓고 가세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택배 아저씨가 무거운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좀 무거운데 안까지. 그게 당신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택배 아저씨가 힘들게 박스를 들고 들어왔어요. 혜란이 도와주려 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줌마, 그냥 있어요. 서진이 막았어요. 저 사람 일인데 왜 도와줘요? 택배 아저씨가 고맙다고 인사하며 나갔어요. 혜란은 마음이 아팠어요. 점심 후에 청소업체에서 왔어요. 화장실 청소를 위해서였어요. 젊은 여성 직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서진은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청소 직원이 열심히 일했어요. 1시간 넘게 걸렸어요. 다 끝났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서진이 화장실을 점검했어요. 여기 곰팡이 아직 남아있네요. 어디요? 여기 안 보여요? 아주 작은 얼룩이었어요. 다시 하세요. 네. 청소 직원이 다시 닦았어요. 이제 됐나요? 그냥 그렇네요. 서진이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청소 직원이 나간 후 서진이 혜란에게 말했어요. 아줌마 봤죠? 저 사람들은 대충 해요. 그래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요. 뭘 아세요? 돈 받고 하는 일인데 완벽하게 해야죠. 혜란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오후에 어시스턴트가 왔어요. 언니, 오늘 촬영 준비 다 했어요. 뭐 준비했는데? 신제품 리뷰 콘텐츠요. 스크립트는 여기 있어요. 서진이 스크립트를 봤어요. 이게 뭐야? 어제 얘기한 대로 썼는데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했어? 어시스턴트가 당황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말 제대로 안 들었나 봐. 서진이 화를 냈어요. 다시 써와. 지금요? 촬영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네가 잘못해놓고. 어시스턴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어떻게 해? 서진이 계속 소리쳤어요. 다른 언니들은 다 잘하는데 넌 왜 이래? 혜란이 참지 못했어요. 아가씨,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서진이 혜란을 노려봤어요. 뭐라고요? 아이가 열심히 했는데. 아줌마, 진짜 선 넘네요. 서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누가 참견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사람 대하는 방법이
사람 대하는 방법? 서진이 웃었어요. 아줌마가 저한테 사람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게 아니라 가정부 주제에 뭘 안다고. 서진이 소리쳤어요. 당신은 그냥 청소나 하세요. 입 다물고. 혜란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시스턴트가 울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서진이 혜란을 째려봤어요. 아줌마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 제 방 청소는 안 해도 돼요. 왜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혜란은 눈치챘어요. 서진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에 서진이 전화로 누군가와 얘기했어요. 그 가정부 아줌마 좀 이상해. 뭐가? 자꾸 참견해. 그리고 뭔가 어색해. 어색하다고? 일반 아줌마 같지 않아. 말투도 그렇고. 혜란이 긴장했어요. 들킬 위험이 커지고 있었어요. 확인해 볼까? 어떻게? 신원조회 같은 거. 서진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뭔가 시험해 볼까? 시험? 함정을 놓는 거지. 혜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구나.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어요. 어린 어시스턴트를 울게 만들고 자신에게는 가정부 주제라고 말한 서진. 이제 진짜 보여줄 때가 됐어. 그날 밤 혜란은 미순에게 연락했어요. 미순아, 준비해둔 계획 실행할 때가 된 것 같아. 어떤 계획 말씀이세요? 혜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박서진에게 진짜 누가 보스인지 보여줄 계획. 6째 날, 서진이 함정을 준비했어요. 아줌마, 오늘 제 방 청소해 주세요. 어제와 달리 갑자기 허락했어요. 혜란은 알고 있었어요.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걸. 네, 아가씨. 방을 청소하는 동안 혜란은 주에 깊게 살펴봤어요. 화장대 위에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어요. 일부러 눈에 띄는 곳에 놓여 있었어요. 함정이군. 혜란은 목걸이는 건드리지 않고 청소만 했어요. 그날 저녁 서진이 외출했어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먼저 가세요. 혜란이 집을 나선 후 서진이 몰래 돌아왔어요. 그리고 목걸이를 다른 곳에 숨겼어요. 다음 날, 아줌마, 서진의 날카로운 목소리. 혜란이 달려갔어요. 제 목걸이 어디 갔어요? 서진이 화장대를 뒤지고 있었어요. 어떤 목걸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요. 어제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못 봤는데요. 서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제 아줌마가 청소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진이 소리쳤어요. 300만 원짜리인데 없어졌어요. 아가씨, 저는 정말 가방 보여줘요. 서진이 혜란의 가방을 뒤졌어요. 없었어요. 옷도 뒤집어 보세요. 혜란은 수모를 당해야 했어요. 신발도 역시 없었어요. 서진이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어디다 숨겼어요? 집에다? 어디다? 저는 정말 안 가져갔어요. 그때 서진이 혜란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이 도둑년아. 혜란이 비틀거렸어요. 정말로 안 가져갔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밖에 없었어. 서진이 혜란을 밀쳤어요. 경찰 불러야겠어. 아가씨, 제발. 이미 신고했어요. 서진이 휴대폰을 들어봤어요. 절도 사건으로. 30분 후 경찰이 왔어요.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가정부가 목걸이를 훔쳤다고요? 네. 3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요. 서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경찰이 혜란을 봤어요. 어르신,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정말 안 가져갔어요. 일단 소지품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또다시 가방을 뒤져야 했어요. 경찰 앞에서 몸수색도 해야겠네요. 여성 경찰관이 와서 혜란을 수색했어요.
물론 아무것도 없었어요. 몸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화를 냈어요. 그럼 집에 숨긴 거예요. 집수색 영장이 필요한데 신청해 주세요. 꼭 찾아야 해요. 경찰이 혜란에게 물었어요. 집수색 동의하시겠어요? 혜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끄덕였어요. 네, 하셔도 돼요. 서진이 만족스러워했어요. 내일 집 수색하러 가겠습니다. 경찰이 나간 후, 아줌마, 마지막 기회예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선처해 줄게요. 아가씨, 정말로. 내일까지 생각해봐요. 혜란은 비틀거리며 집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혜란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35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은 없었어요. 머리채를 잡고 도둑이라 부르고 경찰까지 부르다니. 이제 정말 끝이야. 다음 날 아침, 혜라는 일찍 서진의 집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걸음걸이도, 표정도, 목소리도. 아가씨, 안 계세요? 혜란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서진이 나왔어요. 일찍 오셨네.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혜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목걸이 찾으러 왔어요. 네. 어제 못 찾은 그 목걸이 말이에요. 혜란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서진이 당황했어요. 뭐 하시려고? 같이 찾아봐요. 혹시 다른 곳에 있을지도. 혜란이 서진의 방으로 향했어요. 잠깐, 거기는. 왜요? 못 들어가나요? 혜란의 목소리에 위압감이 있었어요. 서진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혜란이 옷장을 열었어요. 여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는 없을 텐데. 혜란이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맨 안쪽 서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어요. 이게 뭐죠? 혜란이 목걸이를 들어 올렸어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어제 없어졌다는 그 목걸이 같은데요? 서진은 말을 잃었어요. 혜란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아가씨,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서진아?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서진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오빠가 지금 준호가 방에 들어왔어요. 서진아, 무슨 일이야? 경찰이 집 수색 온다고. 준호가 상황을 파악했어요. 가정부 아줌마가 손에 목걸이를 들고 있고 서진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게 뭐야? 서진이 목걸이예요. 혜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디서 찾았어요? 옷장 서랍 안쪽에서. 준호가 서진을 바라봤어요. 서진아, 어제 없어졌다고 하지 않았어? 서진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제가 깜빡했다고. 혜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어제 저한테 도둑이라고 한 거는 뭐였나요? 준호가 충격을 받았어요. 도둑이라고? 서진아, 정말 그랬어? 오빠, 저는 머리채도 잡으셨더라고요. 혜란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경찰도 부르시고.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진아, 설명해봐. 서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왜 그랬어? 왜 없는 걸 있다고 했어? 그건.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혜란이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 씨, 네. 제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준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가정부 아줌마시잖아요. 혜란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차가운 미소였어요. 제 이름은 강혜란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동양물산 그룹 강혜란.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네, 맞습니다.
혜란이 등을 펴고 섰어요. 동양물산 그룹 회장 강혜란. 서진이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란을 봤어요. 어머니가 왜? 가정부로. 박서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혜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일주일 동안 여기서 일하며 관찰했습니다. 서진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잘못했죠? 저는 택배 기사님께 하는 말투? 서진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린 어시스턴트 괴롭히는 거? 죄송합니다. 가짜 기부 인증샷? 서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준호가 혜란을 봤어요. 어머니, 가짜 기부라니. 영상으로 찍어놓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서진아, 이게 정말이야?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혜란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저에게 도둑 누명까지 씌웠죠. 저는 머리채 잡고 경찰 부르고.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진아, 정말 그랬어? 서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 제가 변할게요. 정말 변할게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서진아. 오빠, 제발.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아. 혜란이 서진을 내려다봤어요. 박서진 씨. 네. 어제 경찰 신고 취하하세요. 네. 바로 할게요. 그리고 혜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내 아들 앞에서 사라지세요. 서진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혜란이 웃었어요. 일주일이 충분한 기회였어요. 제발요. 사람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혜란이 준호를 봤어요. 가자, 준호야. 네, 어머니. 두 사람이 문을 향해 걸었어요. 서진이 울면서 따라왔어요. 회장님, 준호 오빠. 하지만 혜란이 돌아섰어요. 그리고 박서진 씨. 네. 경찰 신고 취하 안 하시면 무고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35년간 사업하면서 법도 잘 배웠거든요. 혜란과 준호가 나갔어요. 서진은 혼자 남아 울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괜찮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혜란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잘 보겠어요.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라. 명심하겠습니다. 6개월 후 동양물산 그룹 회장실에서 혜란은 신문을 봤어요. 인기 뷰티 인플루언서 박서진 갑질 논란으로 활동 중단. 구독자는 80만에서 3만으로 줄었어요. 혜란은 신문을 접었어요. 준호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새로 만난 분이 있어요. 그래. 이번에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혜란이 미소 지었어요. 그럼 한번 만나볼까? 자연스럽게요? 당연하지.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어요. 진정한 인품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힘이 되어주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채널의 성장은 당신의 한 번의 구독과 좋아요에서 시작됩니다. 그 따뜻한 응원 한 번이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남겨주시는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는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함께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발자취가
이 이야기를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이곳은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만 머무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오늘도 조용한 빛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